네, 포토샵 다 여섯 쓰면요. 우리가 이제 그 포토샵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은 포토, 사진이죠. 예, 사진이에요. 그리고 샵이잖아요. 그냥 가게. 그래서 포토샵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진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예, 편집을 하거나 효과를 주거나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이 DSLR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신가?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핸드폰은 다 갖고 계시죠? 요즘은 핸드폰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뭐 굳이 DSLR 카메라 없어도 뭐 좋은 사진을 많이 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삼성에서 카메라가 나왔는데 그 카메라 관련된 어떤 그 좀 카메라가 성능이 많이 확장된 예, 그런 폰이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캐논이나 니콘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캐논이나 니콘이 조금 위기감이 좀 느낄 정도로 예, 폰이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어떤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 굳이 카메라를 사지 않고 핸드폰만 있어도 예, 웬만큼은 다 작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많이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좀 DSLR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문의 주세요. 왜냐면은 DSLR 너무 비싸게 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싸게 사는 법을 아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포토샵이란 것 자체가 그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스케치북이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리는 판을 캔버스라고 하게 돼요. 네, 캔버스. 그래서 여러분들 포토샵 여시게 되면은 왼쪽에 길게 이렇게 바 모양 돼 있죠. 예, 얘를 툴박스라고 하게 돼요. 툴박스. 툴박스 어떤 말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 운전하시는 분,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공구 상자 이렇게 뒤에다 싣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걸 툴박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모아놓은 상자라고 해서 툴박스라고 하게 돼요. 여기. 그래서 툴박스가 이렇게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두 줄로 또는 한 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두 줄이 좀 보기 편한 것 같아요. 요거는 크게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한 줄 또는 두 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에 풀다운 메뉴가 있고요. 예, 클릭하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효과라든가 하는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은 네, 창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토샵은요, 일단은 캔버스를 아주 잘 열어야 돼요. 설정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에다가 종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유화를 그리는 종이 따로 있고, 그리고 뭐 붓으로 그리는 종이 따로 있고, 예, 그렇듯이 우리가 포토샵을 시작할 때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설정이 잘못되면은 작업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파일 왼쪽 끝에 보시게 되면 상단에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파일에서 뉴, 예, 뉴 하게 되면은 새로운 캔버스를 여실 수가 있어요. 예, 캠퍼스. 제가 캠퍼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캠퍼스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릴 종이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에서 뉴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와 같은 창이 떠요. 창 다 떴나요? 안 뜨신 분? 옆에 친구분 보세요. 잘 떴는지 안 떴는지 옆에 친구분 잘 챙기세요. 네. 다 떴네요. 그러면은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맨 위에. 이거 뭐 이름이겠죠, 그죠? 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 판의 이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위드라고 되어 있죠. 예, 잠깐만요. 네, 다시
파일에서 뉴 캔버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하고 좀 틀리죠, 뭔가. 예. 아까는 그 판에서 그냥 캔버스 설정한 것만 열렸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공간이 많이 있죠. 이쪽 공간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동안 내가 작업했던 그 파일들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사용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곳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쭉 보여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작업했던 거, 어제 작업했던 거 꺼내서 다시 작업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유용하게 써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제 작업한 거 말고 새롭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여기 이름을 갖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은요, 나중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저장할 때 해줘도 상관없어요. 저장할 때 이름 체크해 줘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width라고 되어 있죠. width, 넓이를 나타나게 돼요. 아마 모든 프로그램에서 같은 단어가 쓰이시게 될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W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W라고 딱 보면 얘는 넓이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는 height, 높이, 넓이와 높이를 갖다가 설정하게 되는데요. 뭐 넓이와 높이 설정하는 거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 여기 위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센티미터도 있고 픽셀도 있고 인치도 있고 밀리미터도 있고 여러 개의 단위가 있어요. 이 단위 설정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위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작업 결과물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포토샵은 어느 부분에서 많이 쓸까요? 웹디자인,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CD 타이틀을 만든다거나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또는 인쇄물, 책자라든가 명함이라든가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작업물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단위를 선택하는 게 달라져요. 그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위에 픽셀 한번 볼게요. 픽셀. 이 픽셀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요, 가로 세로가 이제 1픽셀은 작은 픽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큰 화면을 갖다가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한다면은 그냥 웹 디자인 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웹이라고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 제작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죠. 웹상에서 보여지는 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블로그 작업할 때, 홈페이지 작업할 때, 또는 CD 타이틀, 영상도 마찬가지로 픽셀로 작업을 하게 돼요. 영상. 요즘 영상 굉장히 인기 있죠. 유튜브에 좀 인기를 많이 좀 이렇게 좀 얻어서 영상 쪽이 많이 붐인데, 영상도 마찬가지로 픽셀로 작업해야지 정확한 사이즈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작업물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센티미터로 만들어서 올렸어, 웹에다가.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픽셀로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센티미터라고 있을 거예요. 센티미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센티미터는 우리 많이들 익숙한 단위죠. 센티미터. 그래서 픽셀은 감이 잘 안 와요. 그죠? 픽셀은 감이 잘 안 오는데 앞으로 이제 감 익혀가시면 될 거고, 센티미터는 우리가 많이 좀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많이 보는 단위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자사면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센티미터는 인쇄 작업할 때, 인쇄 뭐 작업해요? 전단지라든가 카탈로그, 포스터, 명함, 그런 거 작업할 때 다 이 센티미터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설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직접 한번 보시면은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한번 열어볼게요. 네이버 한번 열어볼까요? 네이버 열어서 이거는 제가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 중에 하나긴 한데 성원 에드피아라고 인쇄소예요. 예, 인쇄소인데 인쇄소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뭐 다니시거나 어떤 창업을 하시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인쇄물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쵸? 예, 그럴 때 인쇄소를 많이 이용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에서 여기가 인쇄소인지 아니면 중간거래처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성원 에드피아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상업인쇄라고 되어 있죠. 디지털 인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상업인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명함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일반지 명함, 뭐 그냥 기본적인 명함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재단 사이즈, 작업 사이즈 나와 있는데 가로 세로 요거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죠. 예, 밀리미터. 그래서 어떤 인쇄물을 작업할 때는 반드시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형태의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 인쇄소에 파일을 넘길 때 보면은 밀리미터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정확한 인쇄물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명함 어떻게 보면은 작은 명함이긴 하지만 얼마에 하셨나요? 이거 4,000원 밖에 안 돼. 그죠? 싸죠? 예. 인쇄소가 조금 500매. 예. 싸긴 한데,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 인쇄소에 직접 거래하면 좀 싸게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포토샵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포토샵으로 가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넓이와 높이를 설정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단위를 설정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얘를 가로로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리졸루션. 해상도라는 거예요. 해상도. 만약에, 내가 인터넷으로 작업하려고 해요. 블로그 작업하려고 해. 또는 동영상 편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픽셀 단위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 리솔루션 해상도를 갖다가 뭘로 체크를 하시게 되냐면요, 요거를 75로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웹용은 75나 72 정확히 하게 되면은 72가 맞기는 한데 어떤 곳에서는 75까지 웹용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72가 맞아요. 해상도를 72로.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하면 어때요? 좀 선명하지 못하고 좀 깨지는 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인터넷은 해상도가 조금은 작기는 해요. 해상도가. 그런데 내가 명함을 인쇄를 할 거야. 인쇄를 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센치나 밀리미터로 만든 다음에 해상도를 얼마로 해줘야 되냐면요, 300으로 해주셔야 돼요. 300. 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쇄소에서 명함을 만들려고 이제 72로 했어. 작업해서 보내줬어. 상대방이 왜 이렇게 흐리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그림이 깨졌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불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자인하고자 했을 때 가능하면은 좀 크게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웹용으로 의뢰를 받잖아요. 그죠? 웹용으로 의뢰를 받아도요, 사이즈는 좀 크게 작업하는 편이에요. 왜? 나중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기 안 선생 저기 블로그 타이틀 하나만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블로그 타이틀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저번에 블로그 타이틀 하나 만들고 있지, 그걸로 우리 그 전단지 하나 만들면 안 될까? 그러면은 그 디자인은 만들었지만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작업은 가능해요. 인쇄 가능해요. 하지만 출력했을 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 웹용으로 필요하다 싶으면은 사이즈만 줄여서 넘기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작업하실 때는 웹 디자인 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이즈 해상도를 크게 만든 다음에 줄여서 납품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일을 두 번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예,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생겨요. 실무하다 보면은. 그래서 인쇄용으로 작업할 때는 300이다라는 거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칼라라고 되어 있죠. 예, 칼라. 이 칼라 굉장히 중요해요. 칼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RGB 칼라라고 되어 있죠. 예, RGB 칼라. R은 뭘까요? R. 그렇죠. 레드. G는 G. 그린. B는 블루. 그렇죠. 예, RGB는 레드, 그린, 예, 블루 컬러를 갖다가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RGB는 웹용으로 사용할 때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홈페이지 작업을 하는데 CMYK 모드로 작업했어요. RGB가 아니라. 그러면요, 앱박 떠버려. 앱박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거 뭐 정확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터넷상에서 X표로 떠요. 그죠? 안 떠요. 예, 걔네들이 제대로 인터넷에서는 RGB 모드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제대로 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그러면 RGB 컬러는 웹용으로 멀티미디어, CD 타이틀,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 작업할 때 반드시 RGB로 작업해야 돼요. 만약에 RGB로 이제 영상 같은 거 작업해야 되는데 CMYK로 작업했다. 그러면은 원지 색깔이 좀 이상해.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상 같은 경우는 아주 깨지진 않는데 그 색감 자체가 이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RGB 컬러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은 흑백 이미지. 예,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요 RGB 밑에 보시게 되면은 CMYK라고 돼 있어요. 우리 RGB는 흔하게 많이 들어봤죠. 뭐 레드, 그린, 블루 이런 단어들은 컬러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CMYK 왠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죠. C는 뭘까요? 사이안. 예, 시안이라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이안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림 그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방에 가면은 그 물감 있죠. 그러니까 그 미대 다닐 수 있는 전문가들 그 물감 보면은 거기에 그런 게 많아요. 사이안 블루, 뭐 마젠타, 뭐 그렇게 써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쇄용 작업할 때는 CMYK 컬러를 조합해야 되는데 C는 사이안으로 파란색 계열. 그리고 M은 마젠타라고 하고요. 빨간색 계열을 마젠타라고 하게 돼요. 그다음 Y는 옐로, 노란색 계열. 네, 노란색 계열. K는 블랙. 블랙이면 B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K죠. 블랙의 끝글자. 끝글자 쓰는데 RGB에 B하고 겹치기 때문에 K 검정은 맨 끝자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RGB와 CMYK 그 컬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쇄용 작업할 때는 CMYK로 작업해 주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작업할 때는 RGB로 작업한다고 했죠. RGB로 작업해야 되는데 CMYK에서 올렸어. 그럼 앱박 뜬다고 했죠. 작업만 다시 여기서 올리면 돼, 인터넷은. 근데 인쇄물 같은 경우는 내가 CMYK로 작업해야 되는데 RGB로 작업해서 인쇄 넘겼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까맣게 나와요. 판이다. 예, 종이에 새까맣게 출력돼서라. 그러면은 그 인터넷은 그냥 바로 수정해서 올리면 되지만 우리가 전단지 만들면은 한두 장 만드나요? 아니죠. 뭐 4,000장, 뭐 8,000장, 뭐 수만 장 이렇게 인쇄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새까맣게 나온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마음 아프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쇄물 넘기실 때는 반드시 CMYK 모드인지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하면은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다시 작업해야 되고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비트 수가 나와 있어요. 8비트. 예.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작업할 때는 8비트로 많이 써요. 예, 8비트. 근데 그 16비트가 밑에 있죠. 16비트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영상 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쇄물 작업이라든가 웹 디자인에서는 16비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낮은 버전에서는 16비트가 아예 없거든요. 예, 낮은 버전의 포토샵에서는. 근데 이 버전에서는 최신 버전이긴 한데 16비트가 있어요. 어떨 때 있냐면요. 여러분들 디카 쓰죠, 디카. 디카를 촬영을 해가지고 USB 꽂아가지고 포토샵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 그런 경우였어요. 예. 요즘 그 카메라들이 화소수가 엄청 높고 엄청나게 고해상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포토샵에서 8비트 파일을 갖다 못 열어요. 예. 8비트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16비트. 그러니까 어떤 그 디지털 이미지에서 16비트를 지원하는 것들은 16비트로 체크하고 이제 열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은 이거는 처리 속도거든요. 예, 비트 수는. 근데 너무 이렇게 비트 수가 크게 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이 안 좋거나 또는 컴퓨터가 느리거나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버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 컴퓨터 사양이 좋아가지고 16비트로 그냥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그 16비트 파일을 갖다가 8비트로 바꿔서 작업을 하거나,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배경색을 흰색으로 할 거냐 검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백그라운드 컬러, 요거는 이제 레이어에 대한 건데 레이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흰색 종이의 그림을 그리죠. 예, 그래서 화이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매일 할 거야. 예. 자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뒤에 익숙하게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면 머리 아파. 공부하는 것 같고. 그냥 하다 보면 외워져.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냥 재밌게 그냥 빠지지 말고 잘 나와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포토샵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단위를 한번 바꿔볼게요. 단위. 밀리미터가 아니라 픽셀로 바꿔주시고요. 넓이는 800. 높이는 600. 그리고 해상도는 우리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너무 해상도가 크면요 컴퓨터가 버벅거려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72 정도로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CMYK 컬러가 아니라 RGB 컬러로 바꿔줄게요. 예, RGB. 그러니까 제가 RGB로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필터를 작업해야 되는데 나중에 CMYK에서는 안 먹는 필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대비해서 RGB를 먼저 작업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인쇄용으로 쓸 거냐, 웹용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변환해 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RGB 체크하시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만들다는 뜻이죠. 예, 체크하시게 되면은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이렇게 생성이 됐을 거예요. 잠깐만요. 다시 파일에서 뉴, 여기 16비트 하지 마시고요. 8비트를 할게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못 봤네. 8비트를 체크할게요. 8비트. 아무래도 16비트 하면은 컴퓨터가 좀 느려질 수가 있어요. 용량 많이 잡아먹어요. 800픽셀의 넓이, 높이, 해상도, RGB, 화이트, 백그라운드, 크리에이트, 이렇게 하시면